다음 신살이 작용을 보겠습니다. 병진일주에게 을사년에는 사화 역마살의 기운이 도래합니다. 사화의 지장간 안에는 병화비견, 무토식신, 경금편제의 기운이 내재해 있고 일관 병화를 기준으로 비견이 되기에 자신의 위치와 존재감에 있어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존에 병진일주가 상황에서 밀리는 느낌이 있었다면 을사년에는 오히려 본인이 주변을 밀쳐내면서 강하게 주도권과 통제력을 행사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역마살의 기운이 단순히 육체적 이동을 의미하는 것 이상으로 그 자체의 역동적 힘과 행동의 발현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병진일주는 을사년을 맞이하여 자신의 기운이 강해지고 역동적 힘이 커지는 그 자체부터가 바로 변화이면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음 병진일주 일지 진토는 화개살의 기운입니다. 화개살은 잠재적 역량이 뛰어나고 고집스러움과 뚝심이 있으며 명예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토 화개살의 기운은 일간 평화에게는 식신이 되는 만큼 자신의 잠재적 능력과 재능을 깨우고 전문적으로 펼쳐낼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그런데 을사년에는 사화 역마살의 기운이 진토 화개살의 잠재된 기운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강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뚝심과 명예심을 갖는 화개살의 기운이 강화된다는 것은 자신의 의견에 대한 확신과 그것을 밀고 나가는 힘이 강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자신의 주장에 대해 양보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는 경향이 커지고 그 상황에서 밀린다는 것은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병진일주는 강하게 자신의 색깔과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그 전문성에 대해 인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감정적 뒤끝을 남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관계에서 말을 할 때에는 병진일주 입장에서 조금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돌려 말하거나 포장해서 말하는 게 좋고 이왕이면 먼저 말해서 상황을 주도하기보다 주변의 반응과 적당히 보조를 맞추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2신살의 관점에서 병진일주 일지 진토를 기준으로 을사년의 지지인 사화는 겁살이 되고 일지 진토는 화개살이 됩니다. 을사년의 지지인 사화 겁살의 기운은 명칭에서 보이는 것처럼 위협당하고 빼앗긴다는 의미의 부정성이 큽니다. 하지만 역으로 주체가 바뀌게 되면 자신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진일주의 경우 이 사화 겁살이 십성론의 관점에서 비견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주도적 힘이 커지는 만큼 주변으로 기운을 뺏기기보다는 자신이 다른 기운을 빼앗아 올 수 있습니다. 더불어 12신살에서 겁살은 12운성론의 절과 매칭이 됩니다. 절이라는 것은 기운 변화의 평곡점입니다. 따라서 겁살의 기운도 지지의 기운 변화에 있어 평곡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곡점의 상태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극단적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극단적 변화의 부정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실적 목표를 향한 기준점이 필요하고 그 기준점으로 나아감에 있어서도 최대한 주변과 충돌보다는 타협의 방향을 모색함이 좋습니다. 다음 병진일주 일지인 진토와 을사년의 지지인 사화는 지망사를 이루게 됩니다. 천라에 해당하는 기운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천라지망살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망의 기운만으로도 그와 유사한 기운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지망살의 기운은 마치 큰 트럭이 코너를 돌아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힘은 크지만 속도는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빠르게 상황을 돌파하거나 밀고 가려 하면 코너에서 큰 트럭이 옆으로 넘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막힘과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병진일주는 을사년 한 해 동안 크게 힘이 차오른다고 너무 빠르고
저돌적으로 일을 추진하기보다 차분하고 장중하게 기운을 펼쳐갈 때 큰 충돌 없이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고 결실을 향한 길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운 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병진일주 일지 진토는 12운 성론의 관점에서 일간 평화를 기준으로 관대의 흐름이 됩니다. 관대는 갓 세상에 나온 청년의 기운입니다. 따라서 에너지가 넘치고 도전정신이 강하며 추진력이 좋습니다. 다만 아직 사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좌충우돌하면서 실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병진일주는 저돌적인 행동력으로 상황을 밀고 나갈 수 있고 그 방향이 맞다면 당연히 큰 성과로 이어지게 되고 자신의 인기와 주목도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직선적 특성이 있는 병진일주이기에 그 직진성이 강해지면 주변을 모두 아우르고 보편적 타협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에서 적과 아군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자신의 아군이라 생각하는 무리 속에서는 잔다르크처럼 선봉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순간의 강렬한 승리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자기를 희생해서 그 뒤에 따르는 사람의 길을 열어주는 결과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병진일주는 자신의 좋은 특성을 유연하고 여유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경험의 시간이 쌓일수록 좋고 자신을 지혜롭게 다독여줄 사람과 함께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병진일주에게 을사년에는 건록의 기운이 도래합니다. 건록은 기본적 성장의 과정을 거쳐왔고 좌충우돌의 경험도 쌓았으며 기운변화의 절정인 제왕을 앞두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만큼 여전히 절정을 향한 목표의식이 살아있고 경험의 완숙미가 쌓여서 노련함이 절정에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병진일주의 관대의 기운에게 힘과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대와 건록의 기운이 현실적 목표를 향해 차분하게 나아가지 않고 자신의 고집이나 감정적 이유로 움직이게 되면 혁명적 특성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즉, 왕자와 노련한 신하가 함께하여 왕위를 노리는 것처럼 과감하고 저돌적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방향성이 옳다면 큰 결실을 이루겠지만 그 방향성이 틀리다면 역으로 큰 문제를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록의 장점에 맞게 앞을 향해 질주하는 말의 고삐를 쥐고 여유롭게 속도 조절을 하면서 돌발적 상황에 차분히 대응해 갈 때 가장 이상적인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